시간에는 3장 여러가지 방정식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가지 방정식에는 3차 방정식과 그 다음에 4차 방정식, 그 다음에 이 3차, 4차 방정식은 뭘 이용해서 푸냐면 인수 정리와 그 다음에 조립제법을 이용합니다.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3차와 4차 방정식을 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끝나면 2차, 연립 2차 방정식을 풀 거예요. 연립 2차 방정식. 자, 먼저 간단하게 준비학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에서 이제 보통은 인수분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특별한 언급 없이 인수분해하세요라고 하면 실수 범위에서 인수분해요. 특별한 언급이 없이. 근데 이제 이렇게 실수 범위 안에서 하세요라고 한다면 요 개수나 해가 실수일 때까지만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멈춰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요거 인수분해 가능해요. 복소수 범위 안에서. 허근을 갖습니다. 근데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공식을 이용하는 인수분해 가능하고요. 자, 2번은 자, 우리가 인수라는 거를 인수 정리라는 걸 이용한다 그랬죠? 자, 인수라는 말은 약수라는 말과 같아요. 약수. 그래서 인수가 뭐예요? 그러면 약수가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인데 인수는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이렇게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 또는 식을 인수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다항식이 있는데 알파를 대입했더니 P알파가 0이야. 그러면 이 다항식 Px는 x-알파를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인수분해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때 중요한 알파의 값이 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이 알파의 값이 될 수 있는 것은 일단 풀마 있고요. 분모는 최고차의 개수가 있습니다. 그 개수의 약수 분의 상수항의 약수, 이것들을 대입해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2번을 보면 이걸 px라 두면 최고차의 개수가 1이에요. 상수항은 10이죠. 그러면 알파가 될 수 있는 수는 풀마 1분의 10의 약수. 그러니까 그냥 풀마 10의 약수가 되는 거고 풀마 1, 풀마 5, 풀마 10이 되는 겁니다. 근데 다행히도 1을 대입하면 0이 돼요. 그래서 이 px는 x-1을 인수로 가는데 문제는 몫을 구해야 된다는 건데 이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나누어도 돼요. 귀찮죠? 조립제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조립제법은 개수만 이용해요. 최고차의 개수 1, 그 다음에 x의 제곱의 개수 마이너스 4, x의 개수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상수항 10이죠. 자, 그런 다음에 니은자를 길게 긋죠. 자, 그리고 나서 요 인수가 0이 된 x의 값이에요. 그러니까 x-1이 0이 된 x의 값을 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1이에요. 1로. 그 방법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맨 앞에 있는 수 1은 그대로 내려옵니다. 아래다 써주고요. 자, 그 다음에 순서대로 앞에 있는 1과 내린 수의 곱을 그 다음 수 아래에다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반복합니다. 그럼 1 곱하기 1은 1이죠. 자,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4하고 2를 더해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또 다음으로 1과 마이너스 3을 곱해서 그 아랫수에 써줍니다.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그죠? 그럼 더해요. 마이너스 10.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과 마이너스 10을 곱해서 아래에다 써줍니다. 마이너스 10. 0이 되는구나. 맨 마지막에 나머지는 이렇게 니은자란 다음에 써주는데 나누어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몫을 쓸 수 있죠. 자, qx가 자, px는 하고요. 오른쪽에다 한번 써볼게요. px equal x-2라고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0인데 2차식부터는 굳이 조립제법을 쓸 이유가 없죠. 인수 분해가 되거나 아니면 굳이 구하고자 하면 근해 공식을 우리가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인수분해 되죠. 5이 10이 되겠고 큰 수의 마이너스.
자, 그래서 이 px는 x-1 곱하기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자, 이번은 연립방정식인데요. 이 연립이라는 말은 여러 개를 모두 만족하는 방정식이고, 요 연립방정식을 풀 때 주로 이제 서술형에서 주로 많이 다루거든. 근데 이걸 채점하다 보면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중괄호를 안 해요. 이 중괄호 꼭 해야 됩니다. 메모해 보세요. 중괄호는 수학 기호예요. 얘는 중괄호의 의미가 모두 만족하는 이에요. 중괄호 안에 있는 모든 식을 모두 만족하는 하는이라는 기호입니다. 근데 이걸 안 하면 사실은 틀린 거죠. 근데 감점은 시킬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연립방정식 1차 할 때는 가감법 또는 대입법을 이용했던 거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대값의 크기가 같아요. 자, 그럴 땐 더하거나 빼서 미지수를 하나로 만드는 거죠. 가감법, 대입법 모두 미지수의 개수를 줄이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x 이퀄 10이 되겠고, 나눠주면 x는 5가 되겠고, y 값은 위의 식 중에 아무데나 대입해서 계산하면 y 값은 3이 됩니다. 자, 2번을 볼게요. 자, 2번도 보면 개수의 절대값이 항상 같은 건 아니니까 같게 만들어 줍니다. 여기서 만약에 y를 소거하겠다 그러면 위의 식에다 곱하기, 양변에 곱하기 2를 해서 한 번 더 써주자 이거죠. 자, 써주면 4x 플러스 2y 이퀄 10이 되겠고요. x 마이너스 2y 이퀄 10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위의 식에서 아래식으로 이번에는 부호가 반대인 경우는 더해주면 소거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5x 이퀄 20이 되겠고 x는 4가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위의 식에다 대입하는데 맨 처음 곱하기 전에 식이 계산이 좀 편리하죠. 그죠? 그래서 양변에 적당한 수를 곱하기 전에 식에다 대입해주면 y 값은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자, 이제 다음은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은 앞에 설명해 드렸듯이 이 푸는 방법은 두 가지를 이용합니다. 첫 번째가 인수 정리를 이용하고요. 자, 인수를 찾았어. 자, 그러면 그거를 바로 조립제법을 사용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거예요. 자, 그런데 뭐 굳이 간단한 방정식은 인수 정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공통 인수로 묶거나 치환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식들은 좀 간단한 거예요. 자, 첫 번째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은 어떻게 풀까인데, 방금 전에 설명한 대로 보통의 문제는 인수정리와 조립자법을 이용하고요. 간단한 문제는 공통인수를 묶거나 치환을 사용합니다. 자, 생각통 문제를 보자. 오른쪽 그림은 크기가 같은 정육면체 모양의 연결 큐브예요. 이용하여 모서리에 놓인 큐브가 각각 2개, 3개, 자, 2개, 3개인 정육면체를 만들었습니다. 1번 각 정육면체를 만드는데 필요한 연결 큐브의 개수인데요. 자, 우리가 이제 직육면체의 개수는 어떻게 찾냐면 가로의 개수, 세로의 개수, 높이의 개수 이렇게 세죠. 그죠? 가로, 세로, 높이로 세기 때문에 얘는 2의 세제곱 즉 8이 됩니다. 두 번째 거는 3개, 3개, 3개니까 3 곱하기 3 곱하기 3이 돼서 27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연결 큐브가 64개랍니다. 64개로 만든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에 놓인 연결 큐브의 개수를 x라고 해봐요. 그러면 우리가 방금 전에 이 개수를 셀 때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인데, 그러면 x의 세제곱이 되겠다, 그죠? 그럼 얘가 64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간단하게 3차 방정식이 만들어집니다. x의 세제곱 이퀄 64. 뭐 식을
오기도 하고 인수분해 가능하죠. 자, 이거는 좀 간단하게 64는 4의 세제곱이다 보니까 2항에서 한번 적어보세요. 인수분해 한번 해볼까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x의 세제곱 마이너스 4의 세제곱. 자, 이거는 간단한 공식입니다. x 마이너스 4. 자, 여백이 초고서 아래쪽에다 볼게요. 선생님은 곱하기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6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 있어요. 자, 위의 예에서 우리는 3차 방정식을 만들어 봤는데요. 보통 다항식을 px, 대문자 px로 표현합니다. 폴리노미알, 영어로 다항식이 폴리노미알이거든요. 머리 글자를 따서 px로 표현하고 거기다 우변에 이퀄 0을 만들면 방정식이 되겠죠? 그죠? 다항식과 방정식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최고차항을 따지는 거예요. 최고차항이 3차면 3차 방정식, 4차면 4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3차, 4차, 5차까지는 다룹니다. 그럴 때 이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의 풀이는 사실은 우리가 풀 수 있는 것만 다루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풀 수 있는 것만 다뤄요. 여기서는 첫 번째로 인수분해를 이용하는 방법을 먼저 배워보도록 할게요. 인수분해 공식, 우리가 이제 열심히 외웠던 인수분해 공식이 있을 겁니다. 그걸 이용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1번입니다. 자, 첫 번째 1번. 자, 우리가 이제 외웠던 3차식의 인수분해 공식이 있었죠. 그 공식을 그대로 이용하는 간단한 문제들입니다. 자, 한번 적어볼까요? 자, 위에다가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사실은 풀마죠. 풀마. 자, 그러면 얘는 a 풀마 b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a의 제곱, 이번엔 부호가 반대요. 마풀입니다. 마풀. 위에가 마이너스 아래가 풀이었습니다. ab 플러스 b의 제곱. 이걸 이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제곱의 합으로 표현되면은 이 공식을 이용하세요. 그럼 1번이죠. 그러면 1번은 x의 세제곱 더하기 8인데 8이 2의 세제곱이다 보니까 x의 세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아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은 우리가 그대 공식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해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번을 볼까요? 2번처럼 공통인수로 묶을 수 있다면 그러면 좀 더 쉽죠? 자, 그러면 2번을 보면 이 공통인수, 자, 먼저 x로 묶을까? 이것도 가능하지만 이걸 몇 번 하다 보면 이게 앞에 거 2개, 뒤에 거 2개 이렇게 묶습니다. 자, 앞에 2개의 식은 x의 제곱이 공통이죠? 자, 그러면 x의, 아이고 너무 두껍습니다. 자, x의 제곱으로 묶어줘봐요. 그럼 x의 제곱 마이너스 2x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하고 x의 제곱 마이너스 2x가 됩니다. 자, 그러면 공통인수 x의 제곱 마이너스 2x가 있네요로 묶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앞에 개수 1이 있는 거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2x하고 x의 제곱 마이너스 1. 얘 1의 제곱이네요. 자, 그리고 이제 앞에서도 여기 x가 공통항으로 있으니까 그 공통항을 빼주면 되는 겁니다. 자, 아래쪽에다 써볼게요. x 빼주고 x 마이너스 2, 그리고 뒤에 건 합차 공식이죠.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 할 수 있는 거예요. 간단한 곱셈 공식으로 인수분해 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각 인수가 0이 되는 x의 값을 구하면 해가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이번에 1번을 볼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통인수를 한번 찾아서 묶어줘 보세요. 풀어봐요. 뭐야? 자, 키는 걸 깜빡해서. 자, 1번 해결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2번으로 가보자.
자, 2번에도 이제 공통 인수로 묶을 수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이 나옵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이번에도 또 플레이를 안 눌러가지고 자, 일단 인수 분해되지 않는 2차 방정식의 해는 근해 공식을 이용하라. 그리고 x의 개수가 짝수일 때는 두 번째 근해 공식을 이용하라 라는 겁니다. 자, 예제 2번을 볼게요. 이번에는 공통 부분이 있을 때 이거를 하나의 문자로 바꾸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치환이라 합니다. 치환이라고 하는데요. 이 치환은 공통 부분이 있을 때 뿐만 아니라 간단하게 복잡한 식을 간단하게 만드는 데 사용해요. 간단한 식으로 만드는 데 사용합니다. 치환을 이용하면 차수도 낮출 수 있고 복잡한 식을 간단하게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기서 예제 2번을 보면 x의 4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4는 0이 되겠죠? 그렇죠? x에 관한 4차 방정식인데 여기서 x의 제곱을 대문자 x로 치환하게 되면 대문자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돼요. 차수가 반으로 줄죠. 그리고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인수분해하면 간단하죠? 대문자 x를 구한 다음에 이 대문자 x에다가 소문자 x의 제곱을 대입하는 거예요. 자,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수는 호수입니다. 그래서 x는 풀마 2i가 되겠고 x는 풀마 1이 됩니다. 그래서 치환을 사용할 땐 복잡한 식을 간단하게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문제 2번을 볼게요. 자, 하나씩 한번 해보죠. 치환을 이용해서 복잡한 식을 한번 간단하게 나타내 보세요. 먼저 1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자, 1번은 x의 제곱을 대문자 x라 하면 이 되겠죠? 자, 그러면 식은 대문자 x의 제곱 마이너스 16인데 16은 4의 제곱이죠. 자, 그래서 이 식은 x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x 플러스 4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 대입해도 돼요. 오케이? 해를 구한 다음에 대입해도 되지만 인수분해가 일단 됐으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안 되고 2의 제곱 합차 공식이 되겠네. x의 제곱 플러스 4 이거는 인수분해 되지 않으니까 근해 공식을 이용해야 되겠다. 그지? 자, 그래서 이퀄 0이 됩니다. 그러면 한 번 더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 그 다음에 x의 제곱 플러스 4는 0 이렇게 인수분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x 이퀄 풀마 2 또는 x의 제곱이 마이너스 4니까 풀마 2i가 되는 거예요. 자, 이번도 마찬가지로 x의 제곱을 대문자 x로 치환하면 됩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x의 제곱을 대문자 x라 하면 대문자 x에 관한 2차로 바뀌어요. 2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인데 여기 인수분해 됩니다. 2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 하고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자, 그런데 여기다 대입해도 된다 그랬죠? 그죠? 여기다 대입해도 돼요. 또는 해를 구해. x는 2분의 1 그 다음에 또는 1이잖아요. 해에다 대입해도 되고 인수분해된 식에다 대입해도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x의 제곱은 2분의 1 그리고 x의 제곱은 1이 되니까 따라서 x는 풀마 2분의 루트 2 하나 콤마 또는 풀마 1 이렇게 풀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3번을 볼게요. 3번도 마찬가지로 x의 제곱을 대문자 x로 치환한 다음에 인수분해를 하는 것이 되겠죠. 한번 풀어보세요.
자, 마찬가지로 x의 제곱을 대문자 x라 하면 자, x의 제곱 플러스 11x 플러스 18인데 인수분해 돼요. 9, 2, 18. 그래서 x 플러스 2, x 플러스 9가 됩니다. 자, 이게 0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대문자 x는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9가 됩니다. 자, 이거를 대입. 자, 그러면 소문자 x의 제곱이 마이너스 2이거나 또는 소문자 x의 제곱이 마이너스 9가 되는데 제곱해서 음수가 되니까 허수가 되겠죠. 따라서 x의 값은 풀마 루트 2i 풀마 루트 2i 또는 마이너스 9니까 제곱해서 마이너스 9니까 풀마 3i 이렇게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4번도 마찬가지로요. 마찬가지로 공통인수를 치환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2를 대문자 x로 치환합니다. 그러면 식이 간단해지겠죠.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x를 대문자 x라고 이렇게 치환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문자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되겠고 인수분해 되죠.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가 되겠고 이 값이 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대문자 x는 1 또는 2가 되겠고 여기다 대입을 합니다. 첫 번째 x의 제곱 마이너스 x가 1이 되는 경우 이항하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두 번째 x의 제곱 마이너스 x가 2가 되는 경우인데 이항하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간단해요.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이용해 세를 구하고요. 안 되면 근해 공식을 이용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인수분해가 안 돼요.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따라서 x는 하고 2분의 1 풀마 루트 1의 제곱 마이너스 4이신데 플러스 5가 되겠죠. 5가 됩니다. 두 번째는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죠? 자, 이거는 이퀄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돼서 이 해는 마이너스 1 또는 2가 됩니다. 그래서 세 개의 해를 모두 구할 수 있어요. 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아무래도 인수정리와 조립제법이에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인수정리와 조립제법을 이용하는데 이제 뭐 제일 중요한 거는 0이 되는 x, 다항식을 0이 되게 하는 x의 값을 찾는 게 중요하겠죠. 이렇게 최고차항이 1인 경우는 상수항의 약수만 찾으면 됩니다. 최고차항이 1인 경우는 이 상수항의 약수, 풀마 약수를 찾아서 대입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수정리는 한 번에 안 돼요. 보통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자, 먼저 1번을 보자. 자, 1번. 저기에 푸는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이 식을 px라고 두는 거예요. 우리가 px라는 걸 왜 두냐면 x의 값에다가 어떤 수를 대입할 때 px를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x에다가 뭘 대입할까? 그러면 상수항이 마이너스 5니까 풀마 5의 약수 중에서 플러스 1 마이너스 1을 차례대로 대입해 보는 거야. 그런데 운이 좋게도 2를 대입하면 0이 됩니다. 이런 걸 찾는 거예요. 0이 된 x의 값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px는 x-1을 인수로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니까 px는 이렇게 x-1을 인수로 가지고 있고 이 몫만 구하면 되잖아요. 이 몫을 우리는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구하는 거예요. 자, 이게 조립제법이죠. 개수만 다 씁니다. 3차항의 개수만 다 쓰고 인수가 0이 된 x의 값을 앞에다 써줘요. 자, 이거는 연습을 좀 하면 금방 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2를 그대로 내리고 곱해서 다음항에 아래에 써줘요. 그런 다음에 그대로 더하는 겁니다.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누어 떨어지면
나머지가 0이 되겠죠. 자, 그러면 맨 아래 남아있는 요 식들이 바로 몫이 되는 거예요. 요 값이 이제 QX, 몫이 되는 겁니다. 차례대로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고 2차식은 조립제법을 굳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 여기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를 구했어.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그냥 바로 근해 공식을 이용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2차 방정식으로 만들어주고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해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도 보면 4차식도 똑같아요. 자, px라 둡니다. 첫 번째 단계예요. px라 두면 하고요. 그 다음에 x에다가 상수항 12의 약수를 대입합니다. 풀마 12의 약수. 자, 이번에는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했더니 0이 됐고 또 두 개나 찾았나요? 2를 대입했더니 0이 됐대요. 그럼 조립제법을 연속해서 두 번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보자. 조립제법을 연속해서 두 번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마이너스 1로 몫을 구해줘요. 그런 다음에 P2도 0이 되는 걸 알았으니까 2로다가 다시 한번 계산해주면 이게 몫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식은 인수가 두 개입니다. 자, px는 x 플러스 1 그리고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가지고 있고 맨 아래 몫이라고 그랬죠? 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을 몫으로 갖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해가 된다는 것은 인수가 0이 된 x의 값이잖아요. 그죠? 1차식이야 바로 구할 수 있고 2차식은 인수분해 또는 근해 공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인수분해가 되나요? 그죠? 그래서 인수분해해서 x의 값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서 px는 하고 해를 구할 수 있다. 자,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자, 문제 3번에 1번을 한번 풀어보자. 인수 정리와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풀어주세요. 1번을 풀어볼게요. 첫 번째는 얘를 px로 둡니다. 그러니까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3이라 하면이에요. 왜 px로 두느냐를 이해해야지 돼. 왜냐하면 x에다가 어떤 수를 대입하기 위해서 x에다가 어떤 수를 대입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px는 또는 fx는 이렇게 두는 겁니다. 함수값을 계산하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상수항 3, 다행히 소수입니다. 소수면 약수의 개수가 그만큼 적죠. 풀마 1 또는 풀마 3밖에 없어요. 맨 처음에 1을 대입하면 안 되고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되네요. 그죠? 자, 그래서 p에 마이너스 1을 대입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5 마이너스 3 0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립제법이죠. 자, 그러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자, 아래로 니은자를 써주고요. 자, 마이너스 1입니다. 1은 그대로 내려오고 곱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플러스 2가 되겠고 마이너스 3이 되겠고 3. 자, 0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px는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지고 있고 몫은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입니다. 얘는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죠? 인수분해가 돼요. 그래서 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어떻게 인수분해 되냐면 자, 여기서는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이 되고요. 그러면 x 플러스 1이 두 개가 된다. 제곱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따라서 px는 x 플러스 1의 제곱하고 x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럼 얘가 이제 방정식이 돼야 되니까 해는 x 이퀄 마이너스 1 또는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마이너스 1에다 중근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이번엔 2번을 볼게요. 2번 4차 방정식인데요. 마찬가지로 인수 정리와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풀어보세요. 자, 2번을 볼게요. 이제 폴리노미알 px는 x의 4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라고 하고요. 이번에는 상수항이 2예요. 자, 이는 이제 마찬가지로 소수이고, 그 풀마 1, 풀마 2.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좀 줄일 수 있죠. 실제 2를 대입하면, P2를 대입하면 0이 돼요. 1 마이너스 2 플러스 3 마이너스 2가 돼서 0이 되고, 마이너스 1은 안 되고요. 자, 2도 안 되고요. 마이너스 2는 되네요. 그죠? 마이너스 2 대입하면 16 마이너스 8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가 돼서 0이 됩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조립제법을 연속해서 두 번을 쓸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 조립제법을 연속해서 두 번을 쓰는 것도 한번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먼저 개수를 이용해서 1 마이너스 2 이때 조심해야 되겠다. x제곱의 개수가 0일 때는 그 자리에 0을 써줘야 됩니다.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2 이렇게 써주고, 자, 니은자를 길게. 자, 먼저 1부터 해볼까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 0. 자, 됐고요. 한 번 더. 이번에는 마이너스 2입니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2 1 마이너스 2 0.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px는 따라서 px 이퀄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2 하고요.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자, 얘가 이제 0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2차 방정식은 인수분해가 되지 않으니까 바로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해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한번 써볼까요? 자, 따라서 x는 1 또는 마이너스 2 또는 이 근의 공식 2분의 1 풀마 루트입니다.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3i 이렇게. 자, 이제 4번을 볼게요. 방정식이 개수에 문자 a가 있고요. 근을 주어집니다. 한 근이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0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간단한 1차 방정식으로 a 값을 구할 수 있어요. 나머지 두 근도 구할 수 있고요. 자, 실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0이 돼야 돼요. 근이니까. 그럼 a 값을 아주 쉽게 구할 수 있고, a 값을 대입해서 인수 정리와 조립제법을 사용하면 아주 쉽게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4번을 볼까요? 마찬가지로 방정식의 개수 a가 있고 한 근이 i입니다. 이때 실수 a 값과 나머지를 구하라는데 마찬가지예요. x의 값 대신에 i를 대입하면 a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자, 풀기 전에 이제 하나의 성질만 좀 안내를 해줄게요. 실수 개수 방정식, 개수가 실수인 경우에, 자, 그러니까 실수 개수예요. 실수 개수인 경우에 복소수가 근이면 x 이퀄 a 플러스 bi가 근이면 그거의 켤레수 a 마이너스 bi도 근이에요. 자, 이거는 이제 증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a가 실수이기 때문에 실수 개수죠. 그리고 한 근이 아니면 다른 한 근은
마이너스 i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문제를 풀 때는 이런 성질을 이용하면 좀 편리해요. 자, 지금은 그냥 대입을 한번 해보자. 자, 여기 x에다가 i를 대입하면 돼요. 자, x에다 i를 대입하니까 i의 세제곱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플러스 i,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이퀄 0입니다. 자, 그런데 i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i잖아요. 플러스 i 0이 되겠죠. 소거되죠. 결국에 a 값은 4가 됨을 마이너스 4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걸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자, 대입하면 주어진 식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4인데, 자, 여기서 앞에 거 2개 뒤에 거 2개 또 공통인수를 묶을 수 있겠다. 그지? x의 제곱에 x 마이너스 4 플러스 1 하고요. x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자,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1 x 마이너스 4가 되겠고, 여기서 x 플러스 1도 인수분해 가능한 거야. 왜냐면 얘는 그 x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이잖아. 그지?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제곱해서 이제 우리가 합차공식을 이용한다면 x 플러스 i와 x 마이너스 i를 곱하면 x의 제곱 플러스 1이 됩니다. 왜냐면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 1이 돼요. 자, 그리고 x 마이너스 4, 자, 이퀄 0이 되겠고, 따라서 그는 풀마 x의 값은 풀마 i, 콤마 또는 4 이렇게 풀 수 있어요. 자, 예제 5번을 볼게요. 이제 활용 문제네요. 활용 문제. 가로 세로의 길이가 아까 가로 세로가 20cm, 16cm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이 종의 네 귀퉁이에서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을 잘라냈대요. 그럼 접을 수 있겠죠? 그러면 부피 예상했던 대로 부피가 나오네요. 그죠? 부피가 384인 센티미터인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부피라는 것은, 부피의 정의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에요. 밑넓이 곱하기 높이. 이게 이제 부피입니다. 왜냐면 부피라는 것은 기둥만 구할 수 있어요. 오직 기둥만 구할 수 있는데, 2500년 전에 고대 그리스 수학자 아르키메데스가 기둥에서 뿔의 부피도 구하고 구의 부피도 구한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증명도 하고, 너무나 기쁜 나머지 자기 친구에게 자기가 죽으면 묘지에다가 그 구와 뿔과 기둥의 부피에 비 그림을 그려달라고 부탁을 했을 정도로 너무 기뻐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인류 역사상 기둥 위에는 부피를 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뛰어넘은 거예요. 자, 일단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 근데 밑넓이가 직사각형이잖아. 결국에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를 계산해서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3차식이 되겠죠. 자, 가로의 길이는 그림에서 보면 20-2x,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는 16-2x, 높이는 당연히 x가 되겠죠. 그래서 부피는 이렇게 가로 세로 높이 3차식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지금 인수분해가 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럴 때 이런 문제는 항상 x의 범위가 주어집니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x는 길이가 돼야 되니까 가로의 길이도 0보다 커야 돼요. 20-2x도 0보다 커야 되고, and 16-2x도 0보다 커야 돼요. 동시에 만족한 x의 범위는 0보다 크고 8보다 작습니다. 이런 거 서술형 내면은 x의 범위 누락하는 친구들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길이를 치환할 때는 항상 길이의 범위가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길이가 0이 되거나 음수가 될 수는 없어요. 그죠? 자, 전개한 다음에 인수분해를 열심히 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수정리와 조립제법을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하고, 자, x는 2 또는 4 또는 12가 되는데 이 범위 안에 드는 거 2 또는 4가 됩니다. 자, 풀이 방법은 똑같아요. 인수 정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활용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자, 5번 볼게요.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5cm, 그 다음에 높이가 10cm인 원기둥이 있습니다. 원기둥 모양의 컵이 있어요. 이 컵의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와 높이보다 각각 xcm가 맨 처음에 있는 이제 원기둥이 있습니다. 그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와 높이보다 각각 xcm씩 긴 컵의 부피가 처음 컵의 부피의 6배. 자, 이때 x의 값을 구하세요. 먼저 이제 식으로 한번 세워봐야 되겠죠. 한번 세워보세요. 자, 먼저 첫 번째 처음의 부피를 v1이라 한번 해보자. 그러면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죠. 그죠? 근데 밑넓이가 1이야. 파이 곱하기 5의 제곱, 밑넓이 곱하기 높이가 10이에요. 자, 이제 첫 번째 부피. 그 다음에 두 번째 x씩 놀렸으니까 두 번째 부피를 v2라고 하면은 v2는 파이 곱하기 r인데 r이 x 플러스 5가 되겠죠. 파이 r의 제곱 곱하기 높이도 x 플러스 10이 되겠죠. 그죠? 밑넓이 곱하기 높이 이렇게 이제 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처음 부피의 6배라고 그랬어. 그래서 그러면 이 값은 이퀄 6 곱하기 v1이니까 곱하기 파이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10이라는 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숫자가 너무 크죠? 그죠? 자, 그냥 푸는 방법만 알면 되니까 푸는 방법만 알면 되니까 그냥 전개해서 열심히 전개하면 이런 3차 방정식이 만들어집니다. 이 결과만 메모만 해두세요. 이거 충분히 풀 수 있어요. x의 세제곱 플러스 20x의 제곱 플러스 125x 마이너스 1250 이런 3차 방정식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보통은 상수항이 간단한데 무려 1250의 약수를 다 할 수는 없어요. 그치? 그런 거 할 수 없어요. 자, 이제 여기서 그냥 해만 구하면 얘를 px라 두면 x에다 5를 대입하면 0이 됩니다. 그래서 p5 자, 아래 여기다 써볼게요. p5는 0이 돼요. 그래서 조립제법을 쓰는 거야. 자, 그냥 메모만 해도요. 이런 숫자만 큰 이상한 문제는 별로 좋은 문제 아닙니다. 그래서 1, 20, 그 다음에 125,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50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니은자를 길게 하고 5로 자, 1 내려오고 5, 25, 자, 그 다음에 125, 그러면 250이 되겠다, 그지? 그러면 1250 해서 0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px는 따라서 px는 x-5와 x의 제곱 플러스 25x 플러스 250을 갖는데 여기 이걸 이제 2차 방정식으로 나타내면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허근을 가져요. 허근. 그래서 실근을 갖는 것은 오직 x제곱이 x 빼기 5가 0인 경우 즉 따라서 x는 5가 됩니다. 자, 이런 정도만 메모를 해주세요. 자, 우리가 그 허근을 2차 방정식의 허근을 오메가라고 두는 방정식은 딱 두 개입니다. 한 허근을 오메가,
요 W처럼 생겼죠. 그리스 문자 오메가입니다. 오메가로 두는 식은 딱 두 개. 이거 좀 적어 놓으세요. 허근 오메가, 허근 오메가라고 읽고 오메가, 오메가. 자, 오메가 W인데요. 좀 안쪽으로 이렇게 휘어져 있으면 됩니다. 근데 이 허근 오메가로, 근을 오메가로 쓰는 방정식은 딱 두 개예요.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퀄 0 하나. 그럼 지금 나오는 그리고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퀄 0 두 개. 오직 이 두 개의 방정식에서만 근을 오메가라고 씁니다. 근 오메가 나오면 무서워할 거 없어. 그 중에 오늘 하나라는 거야. 자,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1 이퀄 0의 한 허근을 왜 오메가로 뒀냐면, 저 볼까요? 인수분해이기 때문에 그래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죠. 자, 그러면 얘는 x 마이너스 1하고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퀄 0이 되죠. 자, 여기서 얘가 허근이라고 그랬잖아. x 마이너스 1은 실근을 갖고 허근은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의 0이 근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얘기는 뭐냐면 허근은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퀄 0의 근이 바로 오메가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잘 메모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x-1은 실근을 갖잖아. 그지? 근데 허근 오메가라고 했기 때문에 허근 오메가는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0이 근이야. 근이라는 건 뭐예요? x 대신에 대입하면 0을 만족한다는 거죠. 그럼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이퀄 0이 되겠고, 당연히 인수분해하기 전에 식에다 대입해도 0이 되죠. 그래서 오메가의 세제곱 마이너스 1도 0이 됩니다. 이런 원리를 이용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아래에 있는 등식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오메가의 세제곱이 1이잖아. 그지? 이걸 이항하면 오메가의 세제곱은 1이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거를 1 플러스 오메가의 제곱으로 묶어줄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얘는 몇 개씩 묶을 수 있을까? 그것만 알면 되는 거야. 자, 보세요. 요 식은 이렇게 변형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뭐 많이 나오니까 한번 잘 보세요. 자, 위의 식은 이퀄 하고요. 1 플러스 오메가의 제곱이 0인 거 이제 우리가 알죠? 요 세 개씩 묶어주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 식은 공통으로 오메가의 세제곱으로 묶어주면 1 플러스 오메가의 제곱이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묶어줄 수 있어요. 묶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오메가의 99승으로 묶으면 1 플러스 오메가의 제곱이 돼요. 왜냐하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오메가의 101승이잖아. 그지? 그럼 지수 법칙에 의해서 99 더하기 2는 101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묶을 수 있다는 걸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묶어 놓으면 괄호 안에 있는 모든 식이 0입니다. 자, 얘가 다 0이 되는 거예요. 0, 0, 0. 자, 그러면 모든 항이 0이 되니까 이퀄 0이 되게 되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